이것이 MySQL이다. 개정판 8장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우리 8장에서는 테이블과 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테이블 내용이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기본적인 개체 중에 하나가 테이블이기 때문에 테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것들이 쭉 이어지니까요. 테이블을 정확히 이해하고 테이블의 특히 관계 설정이라든가 테이블의 다양한 설정 내용을 잘 익혀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소스 코드나 관련 자료는 모두 카페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카페에 들어가서 로그인 없이 그냥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교재는 313페이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테이블은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해왔어요. 하지만 아주 세부적으로는 쓰지 않고 그냥 필요하니까 간단하게 만들어서 데이터 입력하고 그 정도 선인데요. 이번 장에서 특히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제약 조건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제약 조건 중에 두 개는 약간 사용해 봤어요. 뭐였죠? 프라이머리 키와 포린 키 두 가지는 사용을 해봤는데 나머지 제약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이번 장의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테이블을 워크벤치에서 직접 만들 수 있었죠? 워크벤치에서 먼저 만들어 보고 사용하죠. 자, 그림 8-1 이게 SQLDB와 동일한 건데요. 일부러 연습하기 위해서 이름만 테이블 DB로 변경했습니다. 이걸 만들어 보는 연습을 같이 진행하죠. 자, 워크벤치를 실행해서요. 혹시 기존에 연습하던 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냥 다 드랍할게요. 드랍 데이터베이스하고 if exist라고 하면은 이게 있으면 제거해주고 없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테이블을 DB죠. DB를 그냥 삭제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할게요. 그리고 처음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볼까요? create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 DB 하면은 테이블 DB가 만들어지겠죠. 자, 역시 실행해서 잘 만들어졌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내비게이터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위에 혹시 꺼놨으면은 위에 있는 맨 왼쪽 걸 켤게요. 켜고 나서 밑에 여기 스키마 부분이죠. 스키마 부분에서 이렇게 조절할까요? 스키마 부분에서 여기 보면 여기 테이블 DB가 보여야 되는데 만약에 안 보이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리프레시 해서 새로 고침을 하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럼 테이블 DB가 이 글자가 좀 작긴 하지만 테이블 DB가 보이게 됩니다. 자, 먼저 여기다 우리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테이블 DB 확장하면 테이블들이 아직 하나도 없죠. 자, 내비게이터에서 만드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create 테이블 하면 테이블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겠죠. 하면 이제 이런 창이 나옵니다. 그럼 이 창에서 테이블을 만들면 됩니다. 자, 좀 화면을 크게 쓰기 위해서 얘를 좀 끌게요. 자, 끄고 나서 테이블 이름을 우리가 유저 tbl로 했네요. 그래서 유저 tbl로 입력을 하죠. 유저 테이블 약자로 tbl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열들을 하나씩 해야 되는데 이 열들은 우리가 id, 이름, 생년 이거 있죠. 계속 써왔던 거니까 제가 여기다 입력을 할게요. 그래서 컬럼 네임 첫 번째 여기다 클릭해서 더블 클릭하면 되죠. 클릭해서 유저 id. 사실은 대소문자는 안 가리긴 하지만 그냥 제가 일단 입력할 때 보기 편하게 대소문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과 이 내용들을 지정하면 되죠. 유저 아이디는 차 팔로 했던가요? 차 팔 직접 써줘도 되고 여기서 선택해도 돼요. 선택을 해도 되고 차 찾아가면 여기 차 있네요. 차하고 안에다가 8 이렇게 써줘도 되고요. 선택한 다음에 써줘도 되고 그냥 귀찮으면 다 차 8 이렇게 써줘도 관계 없습니다. 자, 얘는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 지정하겠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 해주고 난널까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가 됐고 두 번째는 클릭하면 얘가 새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얘를 역시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하면 됩니다. 제가 나머지를 다 입력한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입력을 완료했고요. 입력하면서 여기 필요하면은 난널이라든가 얘를 체크를 해주면 돼요. 지금은 유저 아이디만 PK 잡았죠. 지금 유저 아이디만 PK 잡고 난널을 네임과 출생연도 버스 이어널과 ADDR 세 가지를 난널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빈 채로 뒀어요. 자, 다 됐으면 오른쪽 아래 어플라이를 클릭하세요. 클릭하고 자, 어플라이 클릭하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내용이 지금 실제 여러분이 쿼리문으로 입력하는 것과 이렇게 입력하는 것과 이렇게 쓰는 것은 완전히 동일한 사항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다시 얘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필요하면 복사를 해 놓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대로 두고요. 얘는 이대로 두고 어플라이
그래서 얘가 이제 적용이 바로 됐죠. 그리고 피니쉬. 오류가 없다면 잘 됐습니다. 그리고 얘가 끝났으면 이제 이렇게 닫으시면 됩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또 이번에는 구매 테이블을 입력할까요? 자, 다시 얘를 킬까요? 키고 이 테이블에 지금 유저 테이블은 만들어졌죠. 자,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테이블. 구매 테이블인 by TBL이죠. bytbl 입력을 하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교재는 315페이지 있는데요. 제가 그걸 입력한 다음에 다시 이어서 얘기하죠. 자, 구매 테이블도 여기 있는 대로 그대로 넣습니다. 자, 순번과 순번을 넘으로 해서 얘를 프라이머리 키와 난널로 하고요. 나머지 애들도 다 넣고 자, 데이터 타입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플라이를 넣어볼까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얘를 지금 우리가 뭘로 했죠? 순번을 오토 인크리먼트 해가지고 얘를 자동 증가하겠죠. 근데 자동 증가하는 게 여기서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직접 써주시면 돼요. 여기서 실제 끝내기 전에 여기다가 오토 언더바 대소문자는 안 가리긴 해요. 오토 언더바 인크리먼트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토 인크리먼트가 추가되고 그리고 포린 키도 하나 추가하겠죠. 포린 키 얘가 아이디어리 포린 키죠. 물론 나중에 만들 수도 있는데 크리에이트 테이블 하면서 만드는 게 더 편하겠죠. 그러면은 포린 키를 프라이머리 키 끝나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포린 키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프라이머리 끝나고 여기서 콤마 찍고요. 콤마를 찍어주고 포린 키 그리고 유저 아이디어를 포린 키로 하겠다. 그죠? 요거 유저 아이디 UL이죠. 이열을 포린 키로 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 어디죠? 얘가 유저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죠. 유저 테이블의 유저 TBL의 유저 아이디. 사실 제가 대소문자를 막 가려 쓰긴 했는데 안 가려도 되긴 해요. 근데 제가 아까 여기 대문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부러 좀 구분되라고 대소문자를 가린 것 뿐이고 사실은 그냥 아무거나 써도 관계없습니다. 대소문자 없이 관계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가로 여기 콤마 찍어주는 거 잊지 마세요. 앞에서 콤마 찍고 추가로 여기 포린키까지 지정을 여기서 수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플라이 누르면 되죠. 어플라이 잘 됐죠. 오타가 없다면 잘 됐고 피니쉬 하면 이제 닫을까요? 닫고 자, 두 개의 테이블이 완전히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왼쪽 내비게이터에도 보면 테이블과 바이 테이블과 유저 테이블이 잘 만들어진 게 보이고요. 우리가 포린키 지정한 거 보이죠? 클릭하면 포린키가 보이죠? 아까 우리 생성한 포린키까지 보입니다. 여기는 당연히 포린키가 없죠. 유저 테이블은 없고 바이 테이블에 포린키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여기서 직접 입력을 해볼게요. 잠깐 이건 닫아놓고요. 닫고 여기서 이제 우리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워크벤치에서 직접 데이터 값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저 테이블을 선택하고요. 여기서 유저 테이블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렉트 로우 있죠. 얘를 선택하세요. 클릭하시면 자, 얘가 셀렉트해서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기본값이 여기 리미트가요 1000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0행까지만 셀렉트가 되게끔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다른 실습하면서 아마 바꾼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은 만약에 셀렉트 하더라도 이 1000행이 넘더라도 1000행 넘더라도 딱 1000행까지만 보여준다. 사실 10만행 100만행이나 하더라도 그걸 다 출력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기본값이 1000행이고 만약에 필요하면은 끝까지 정말 보겠다. 그럼 돈 리밋을 선택해서 다시 쿼리를 하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는 1000행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직접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제가 3개행만 입력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 입력을 보면 여기 인서트 로우라고 아이콘이 있거든요.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처음에 로우 할 수 있게, 로우를 입력할 수 있게 커서가 깜빡이죠. 여기다 입력하면 돼요. 우리 KBS부터 입력할게요. KBS 김범수고요. 1979년생이고 경남이고 011에 22222 키가 173이고 2012년 가입일이 2012-04-04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필요하면 여기를 늘리셔도 돼요. 이렇게 더블 클릭해도 되고 더블 클릭하면 딱 크기 맞게 조절이 됩니다. 자, 3명 더 입력할게요. 2명 더 김경호 입력할게요. KKH고 김경호
1971년생이고 전남이고 019에 3333 그리고 키가 177에 2007년 0707 이렇게 가입한 거 이렇게 됐습니다. 자, 한 명만 더 입력할게요. LSG 이승기 LSG 이승기 이승기 1987년생이고 서울이고 011에 1111 1111 하고 182에 2008년 0808 자, 이렇게 해서 제가 3명까지 입력을 했습니다. 자, 입력이 다 됐으면 왼쪽 아래 어플라이 눌러가지고 적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어플라이 하고 이렇게 이제 인설트문으로 실제 넣는 것과 동일하게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어플라이 누르면 코드에 오류가 없다면 입력이 잘 되었을 겁니다. 자, 피니시해서 얘를 입력을 마쳤습니다. 자, 왼쪽 회원 테이블에 우리 지금 3명을 입력한 거죠. 제가 뭐 차례는 약간 틀리긴 했는데 이 3명을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3건을 입력해 볼게요. 얘를 다 됐으면 얘는 탭은 닫고 자, 바이 테이블에 3건을 입력해 볼게요. 구매한 내역 3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렉트 로우 얘를 클릭해서 역시 인서트 로우죠. 뉴로 클릭해서 여기서 이제 3건을 입력해 볼게요. 자, 처음에 넘버는 자동이니까요. 비워두시면 되고 여기다가 KBS죠. KBS 아까 김범수겠네요. 김범수가 제품을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했었고 뭐 그룹 네임은 없고 가격은 30이고 두 컬레 이렇게 샀습니다. 그리고 다시 KBS가 또 샀네요. KBS가 노트북을 샀네요. 노트북 그리고 얘는 그룹은 전자네요. 전자고 얘는 1000이고 가격은 1000이고 한 개. 자, 마지막 이승기 아니라 누구죠? JYP네요. JYP 사람이 모니터 전자 얘는 200에 한 건. 자, 이렇게 얘도 딱 위에 3건만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어플라이를 누르고 어플라이 누르니까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해요. 자, 이 오류 발생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 그림 보시면요. 지금 이승기, 김범수, 김경호 3명이 우리의 회원이에요. 이걸 쇼핑몰이라고 가정하면 3명이 회원인데 지금 김범수, KBS 같은 거는 아까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을 사도 돼요. 하지만 JYP 같은 거는 아직 제가 입력을 안 했죠. 우리 3건만 입력했으니까. 그래서 조용필 같은 경우는 아직 회원이 아닌데 물건을 구매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이게 이유가 얘가 PK, FK 관계로 우리가 아까 레퍼런스에서 포린키 설정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오류가 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제약 조건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중요한 제약 조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회원이 아니면 구매를 못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제약 조건을 안 걸어놓고 만약에 JYP가 입력이 됐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은 나중에 지금 아직 JYP가 가입이 안 됐어요. 나중에 이걸 보고 물건을 배송할 때가 문제가 돼요. 자, KBS는 쭉 따라가서 KBS가 있으니까 물건을 배송하면 되는데 JYP 같은 건 쭉 가니까 아직 입력을 안 했으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물건은 준비해놓고 어디로 배송할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학생 테이블이고 이게 뭐 출석 테이블이다. 그러면 학생이 아닌데 출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에 문제가 생기고 이게 직원 테이블, 급여 테이블이에요. 직원이 아닌데 급여가 나간 거예요. 아직 직원이 아닌데. 자,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관계가 PK, FK, 부모 테이블, 자식 테이블 이런 관계가 굉장히 많은 관계고 아주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될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JYP가 입력이 당연히 안 되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캔슬 누르고 JYP 얘를 삭제하겠죠. 얘를 아직 회원이 아니니까 회원 가입을 먼저 시키던가 아니면 얘는 나중에 입력해야겠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하면 이 행이 됐습니다. 앞에서 해요. 앞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딜리트 로 하면 행을 삭제했죠. 그리고 다시 2명만 넣으려고요. 어플라이 하고 어플라이 하면 2명은 우리 회원이니까 뭐 한 건이 그러니까 두 명이 아니라 2건이죠. 회원이니까 잘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넘버 같은 경우는 계속 추가되더라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 넘버는 저희가 직접 접근할 번호는 아니기 때문에 이 넘버는 실행할 때마다 뭐 바뀔 수 있으니까 무시하시고 그냥 어차피 1년번으로 중복만 안 되면 되니까 무시하시고 나머지 데이터만 잘 들어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워크벤치에서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또 테이블도 만들었죠. 이게 편리한 게 아니라요. 처음에는 편리하게 느껴지는데 조금 지나면 이게 굉장히 더 불편해요. 그래서 워크벤치 실행해서 언제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내용은 이 워크벤치 사용법은 부가적으로 아시면 되고 실제로는 쿼리문으로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 입력하고 모두 다 아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만약에 나는 절대로 MySQL 외에는 쓰지 않겠다. 그렇다면 사실은 워크벤치 상에서 만들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혹시라도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 워크벤치 사용법만 알면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쿼리문을 모르게 돼요. 그렇지만 쿼리문을 사용하면 대부분 호환이 되기 때문에 쿼리문을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SQL문으로 테이블 생성하고 데이터 입력하고 이 작업을 진행하죠.